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또 협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지 단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었던 선물 시장의 하락세, 현재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미국 현물 시장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는데요.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조기 폐장하더라도 열리는 만큼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대가 일단은 되고 있는데요. 주말간에 또 EU와 관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시장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한치 앞을 사실은 내다볼 수가 없는 불안한 시장 상황이지만 선물의 매력이 또 매도 방향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주의 시작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고요. 이번 주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많이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측이 어려운 미국 시장이지만 또 하방의 선물의 경우에는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이시니까 많은 또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에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마스터님,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현물 시장 휴장을 합니다만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에도 지금 열려 있잖아요. 네네. 혹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일단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자,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반 정도에 일단은 마감을 하죠. 자, 잠깐 PDP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일봉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을 좀 보면 최고가 일단은 경신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하락하다가 지금 V자 반등 일단은 왔거든요. 여기 V자 반등 일단은 왔는데 요 V자 반등에서 한 70% 정도 일단은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70% 정도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일단은 중요하죠. 지금 일단은 여기 보시면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한 거는 맞는데 시장이 가장 유념해야 되고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우리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조금 나눠서 보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일단 나눠서 보면 과연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퀘션 마크가 굉장히 좀 많이 붙어요. 요새는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일단 좀 지배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관세 정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이제 법인세 정책을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경기가 일단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세금을 많이 못 걷기 때문에 나온 게 관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세수가 별로 없으니까 관세로 일단은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땜빵을 하겠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법인세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관세를 일단 매기는 것이 거의 일정한 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 또한 자기 혼자가 일단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지 못한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시각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두 개 다 전부 뭐예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불확실성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21선을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을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게 지금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EU하고 관세 협의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주말에 일단은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21선을 과연 지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보시는 요 전략 일단 좀 필요합니다. 물론 21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유효한 거고요. 자, 오늘은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단타 자리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게 낫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미니다우 시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니다우 시장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조금 세팅해야 돼서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니다우도 일단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일봉상 보시면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쌍봉 찍었고요. 최고점 찍고 쌍봉 찍으면 저점 이탈. 여기 저점 이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저점을 이탈했으면 그 저점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지지가 되고 저점을 이탈하면 여기는 뭐가 되죠? 저항이 되죠. 저항 라인으로서 여기까지 일단 이탈한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금 한 90% 정도는 일단은 전고 라인을 일단 온 상태고 전고 라인에서 또 쌍봉을 그리죠. 또 쌍봉을 그렸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도 일단은 마찬가지인데 자, 제가 이제 일봉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원탑, 투탑 만들었죠? 쌍봉입니다. 투탑을 만들었으면 전저 라인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투탑 만들었어요. 투탑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저 라인을 깨는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 자, 그런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저 라인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큰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중간 부분입니다. 요 중간 부분 4만 포인트까지 일단은 갔다가 전저 라인 깨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쌍봉 패턴의 가장 시그니처 패턴은 뭐예요? 전저 라인을 뚫는다. 이게 가장 시그니처 패턴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패턴은 뭡니까? 36,708이죠. 미니더 37,708을 깨는 흐름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높은 것.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전저 라인을 깨지 못해도 이 저점의 반절까지는 일단 오거든요. 약 4만 포인트입니다. 약 4만 포인트까지 갔다가 반등으로 일단 줄 수 있다. 요 두 가지 미니다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쌍봉 패턴을 읽고 1차 청산 4만 라인, 2차 청산은 요 36,708 라인, 1차 청산, 2차 청산 여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컷은 어떻게 됩니까? 전고 라인까지 컷을 거시고 뭐예요? 1차 매도짜리, 2차 매도짜리 여기까지 일단은 노려보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석적인 패턴 라인 그 전에 뭡니까? 쌍봉 찍고 전저 라인 이탈. 자, 요 패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쌍봉매매 패턴이라고 일단 부르는 건데요. 요 일봉에서 가장 잘 쓰이는 거니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 일단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서 자 현재 상황에서 뭐예요? 지금 골든크로스인데 21선을 뒤덮죠? 미니다우도 21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21선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뭡니까? 아, 매도 쪽이구나. 1차 라인 여기에서 반등 주는지 2차 라인 여기 뚫고 내려가는지 요거 일단은 보시면서 매도 대응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니다우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종목 한 가지 다 봐야 되니까 항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하나씩 조금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를 일단 좀 볼게요. 네. 자, 분봉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팁을 제가 좀 하나 드리면 11시 전후에서 일단은 좀 끝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요즘 패턴은 11시 전후에서 끝내시는 거. 그리고 아무리 길게 가도 12시 전후에서 일단은 끝내시는 게 요즘 패턴이라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장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야간장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거고, 10시 15분에서 10시 반까지가 프리장이고요. 10시 반에서 11시가 일단은 한 타입인데, 여기에도 사실은 5일선이나 21선 기법으로 여기 자리가 일단은 하나 나옵니다. 여기 하나 나오고 12시에도 이 5일선 기법 같은 거에 자리가 일단은 하나씩 나오거든요. 포인트는 일단은 오늘 한 두 자리 정도, 두 자리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되는 포인트고, 항생은 성경 선생님 기법 있죠? 오늘 기법 조금 많이 해드릴 건데, 자, 5일선 기법, 그 다음에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그리고 네 번째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기법에 대한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에서 기법 동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일단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원칙 지켜가지고 주요 시간대 성견 선생 매매 기법으로만 일단은 자리에 진입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항생은 오전 항생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11시에 한 타임, 12시까지 한 타임, 이렇게 딱 두 타임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 기르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골드랑 오일이 있는데요. 뭐 골드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일단 오르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골드를 이제 그 선물 매매를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길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뭐 짧게 단타로 가져가시거나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일단은 좀 다른 건데,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쌍봉 매매 패턴을 조금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봉이죠. 고점을 찍지 못하는 쌍봉이에요. 자, 쌍봉이면 뭐예요? 전저 라인을 뭡니까? 깨는 모습을 일단은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깨는 모습을 본다. 쉽죠? 예, 쌍봉일 때는 전저 라인을 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골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왜냐면 자,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높아지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뭡니까? 눌림 주고 나서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하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 또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지역은 여러분들 매수존이죠. 매수존이 일단은 또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희망이 일단은 불씨는 쌓여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전저 라인. 그렇죠? 전고 라인, 그리고 전전고 라인. 여기까지 일단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저는 이제 5분봉 쓰고 있거든요. 5분봉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골든 크로스 나왔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의 힘이 강한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는 게 낫겠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금 훑어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분봉상으로 기법이나 이런 거 한 번씩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볼까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5일은 사실 제가 요즘에 매매를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5일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 횡보장이 굉장히 길어요. 박스 횡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수요와 뭐예요? 공급에 의한 것이다. 자, 5일은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수요는 뭡니까? 수요는 요즘 트렌드는 뉴스예요, 뉴스. 어떤 뉴스요?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제 수요. 경기 수요 같은 이런 걸로 일단은 수요 체크를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수요가 낮아진다. 가격이 내려가겠고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중국의 수요가 낮아지니까 가격 내려갑니다.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감산을 한다. 감산을 하면 공급이 낮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한, 뉴스에 의한, 요 뉴스에 의한 건 뭡니까? 기본적 분석에 의한. 기본적 분석에 의한 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4월에 나왔을 때도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관세 정책.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5일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수요입니다.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뭡니까? 수요는 뭐예요? 경기에 관한 수요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하는 요 공급에 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과 뉴스 분석하시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오일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정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냐 매도 방향을 결정하셔서 중장기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좀 잘 맞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제가 쭉 훑어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기본적 분석 조금 해드린 다음에 각 종목별 단계별로 우리 기법이나 이런 거 일단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미국 선물 시장 전반적으로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패스하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를 내다보시는 선구안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물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지만 어떤 이슈들이 현재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실시간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유예하겠다며 이틀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연장해달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협상이 신속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7월 9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흡수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미국 제조업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45년 전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를 되살리려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공장 일자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를 통해 미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위스콘신주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상원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원 의원 숫자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켄터키주의 랜드폴 공화당 상원 의원도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인상을 폐기하면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2월부터 4월까지 중국 수출 규제 영향으로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시장의 실적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IT 업종의 이익 전망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AI 수출 규제 완화, 4월 말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에서 확인한 변함없는 AI 인프라 확대 기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외 지역의 AI 인프라 구축 수요 등의 영향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평가하고 가이던스에 반영하는지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에서 10년간의 셰일 붐이 끝났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자 시추 중단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S&P 글로벌은 내년도 미국의 일간 원유 생산량이 올해에 비해 1.1% 감소한 1,330만 배럴로 추정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추를 중단하는 기업들은 속출 중인데요. 유전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시추 장치 수는 553개로 전주보다 10개 줄었고 1년 전보다는 26개 감소했는데 국제 유가가 $50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더 많은 생산 중단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마스터님과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속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미국 시장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는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일단은 조금 있는데요. 관련해서 PDP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요거 좀 보시면 미국 자산의 트리플 약세라는 제목입니다. 주식, 채권, 달러가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파란색은 미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빨간색은 달러화 지수입니다. 달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신뢰 문제거든요. 신뢰.
어떤 자산이 가격이 뛴다 혹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딱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이 뛴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어떤 기업에 대한 뭐 영업에 대한 실적이나 아니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주식도 당연히 뛰는 겁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뛰겠죠. 예, 수익률이 뛰는데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뜁니다. 채권 금리가 뛰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일단은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채권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일단은 밑으로 가고 달러도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다. 이거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원만하게 가고 있었어요. 원만하게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상호 관세 충격으로 뭡니까? 달러 가치 밑으로 가고 있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미니다우 지수 보시다시피 지수는 밑으로 주식이나 현물, 선물 다 똑같습니다. 밑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많고 현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자산의 약세 현상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일단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밑으로 내려가든 자산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일단은 멈출 것이고 그래서 박스장 횡보하는 요 자산 가격이 박스 횡보하는 요 구간이 일단은 생길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일단은 조금 발표가 납니다. 내일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나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 및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얼마나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파란색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신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일주일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단은 올라가고 있다. 자, 파월이 2주 전에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낮아지고는 있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이거는 제가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부르죠. 예상 인플레이션. 우리 소비자들 혹은 구매자들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향후에 다음 달, 다다음 달, 1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등등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 주에 일단 발표가 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추후에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월이 연설에서도 그 얘기 일단은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실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추이를 보셔도 신뢰지수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차치하고라도 구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들은 시장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깰 수 있는 거, 조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의 지금 경제 정책과 관세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다시 합쳐지고 스무스하게 가로선으로 일단 되면서 뭐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다시 하든 그래서 그렇게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쓸 텐데 지금은
그게 일단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제가 이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을 일단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 일자는 봐드리고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내일 제가 공개 방송 하죠. 내일 공개 방송 10시 10분에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있고요. 아침 10시 10분. 오후에는 10시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하고 오후 10시에 있는데, 자, 내일 10시 반에 중국 산업이익 하나 있고요. 21시 30분에 근원 내구재 수주 발표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신뢰지수 일단은 내일 있는데 짜잘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시에 잠정주택 매매. 자, 금요일도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이죠. 물가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PC이고요. 23시에 제가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표를 보면 한 주의 흐름을 일단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표가 있기는 합니다. 지표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냐하면 주요 지표, 물론 이제 소비 지출 물가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 지표죠. 별 3개짜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기는 한데, 요즘에 매매 트렌드를 보면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일단은 안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잔잔하게, 그리고 진폭이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잔잔하게 흔들면서 간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매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 횟수 확 줄이시면서 조심해 가셔야 돼요. 왜냐면 캔들 굉장히 작게 잔잔하게 흘러가 버리면 컷이 많이 따일 겁니다, 여러분. 손절 많이 따이니까 이런 거 일단 유념하셔서, 잔잔한 장이니까 공격적으로 붙으시면 안 된다. 내가 한두 번 정도, 진짜 막말로 한두 번 정도 손절 나가면 HTS 덮고 주무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트렌드는 딱 잔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추세를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이 명확해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도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해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또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특이했던 지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요, 항생을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는 항생이 사실 조금 대세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대로 10시에서 11시 라인이 굉장히 좀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 10시에서 11시 라인, 그리고 11시에서 12시 라인인데,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내일 여러분들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참여하시면 성견 차트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화살표 신호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일단은 가르실 수가 있는데 3분봉 하나, 자 5일선과 21선 그리고 3분봉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 그리고 방향까지 방향과 매매 타점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시 15분에 일단은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도 뭡니까? 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을 일단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그렇죠? 그다음에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서 쭉 수익으로 일단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포인트가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나오죠? 그래서 수익으로 일단은 연결하시면 된다. 자,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매수존이죠. 매수존. 자, 여기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존. 자, 여기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매도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쭉쭉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매도 쪽으로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오후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같은 경우에도 항생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항생 오후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메인 시간은 22시 30분 이후로 일단 제가 측정을 해드리지만 자 22시 30분 이후로 일단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하고요.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자 매수입니다. 매수 들어가서 이게 캔들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충분한 틱수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시 30분 뉴욕장 개장 이후에도 항상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요즘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20시, 21시 이후에 항생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생이랑 미장 마찬가지인데 이때 좀 추세가 빨리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에 특이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20시 이후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활용하셔서 뭡니까? 여기에서 매도 타셔도 되고 여기에서 길지만 여기에서 매도 타도 충분히 수익권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전 항생은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간 항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야간 항생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야간 항생이 사실은 추이가 굉장히 좀 좋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항생하는 걸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으로 일단은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자, 밑으로 조금 와서 나스닥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나스닥도 20시 이후 일단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도 20시 혹은 21시에 추세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 20시입니다. 20시 이후에 매도. 그렇죠? 매도. 여기 이제 매도 긴 장대 음봉이 나와서도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지금 수익 납니다. 요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요게 지금
950 라인, 950 라인이고 여기가 900 라인이거든요. 200틱 이상 갑니다. 요 한 구간만 200틱 이상 일단 가기 때문에 쭉 일단은 수익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항생 우리가 이제 주요 시간이라고 부르죠. 해외 선물이 23시간 돌아가는데 주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주요 시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요 시간대에 항생과 나스닥. 항생 나스닥은 뭐예요? 조금 일찍 나온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법 관련해서는 골드를 일단은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 관련해서는 골드를 일단은 조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일단 보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그 다음에 내일 공개 방송에서 보실 성전 차트 지휘 로직.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거는 이 5일선 기법하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 성견 차트 진입 로직입니다.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보실 분들은 지금 내일 공개 방송 하니까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5일선 기법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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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뭐예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컷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시 30분 이후에 22시 30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 여기서도 매도 맞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이거 지금 꼬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법에 의해서 보시는 방법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즘장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매매 횟수를 획기적으로 일단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폭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손절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진폭이라는 게 기존에 이런 진폭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한 요 정도의 진폭이 나와요. 자, 이 정도의 진폭에서 지금 진폭이 요 정도의 진폭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하루 진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진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봉에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 한두 세 개의 진폭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손절을 잘 걸고 하셨던 분들, 원래 저를 포함해서 원래 손절을 잘 걸고 하셨던 분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전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손절을 견디고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뭡니까?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근데 뭐예요? 진폭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절 다 따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견디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매매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매 횟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요즘 트렌드에 맞추는 건 뭐냐면요. 종목을 줄이는 거예요.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항생하고요. 오후에 골드, 나스닥, 미니다우. 물론 항생 오일도 잠깐 했었는데 일단 요렇게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다우 이렇게 5종목을 했거든요. 5종목을 했는데 지금은요 항생, 미니다우 정도, 항생, 미니다우 2종목으로 일단은 줄였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5종목을 진짜 딱 하루에 2번씩만 들어간다 라고 해도 뭡니까? 10번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2종목으로 줄여버려요. 그럼 뭡니까? 딱 4번만 하면 돼요. 10번 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매매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목마다 매매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매매 자체, 매매 종목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이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성견 선생의 그 틀 안에서, 성견 선생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생, 미니다우, 그리고 지금 골드는 조금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항생이랑 미니다우 위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뉴욕장 22시 30분 이후에 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이렇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안 봐드린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차트를 일단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매매 기법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기법에 혼란이 일단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 내가 진짜 매매 기법이죠. 네. 승률이 진짜 80% 90% 나오는 매매 기법을 찾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그래요. 내가 80% 90%의 승률이 있는 매매 기법을 사용해도 내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불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일단 따로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훈련을 통해서 일단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도 뭡니까?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내 것으로 체득시키면서 승률을 높여가면서 다른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보면 자,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에요. 요것만 매일매일 죽어라고 계속 영상 보시면서 제가 내일 오전에 공개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건데 계속 보시면서 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자리 딱 보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매도종가 진입. 매도종가 진입. 5일선을 다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쭉쭉쭉쭉쭉 매도로 여러분들 수익을 일단은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존에서는 지금 매수존 보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존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게 또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여기서도 진입 포인트, 여기서도 진입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구간은 무궁무진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리 하나 놓쳤다고 해서 내가 기법에 의한 자리 하나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리는 또 나옵니다. 무한 반복이고 기다림입니다. 자, 뭐라고요? 무한 반복과 기다림만 여러분들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21선 타고 쭉 가고 있죠? 여기는 일단은 캔들이 작아서 그냥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인데 장대가 나오면 어떤 지지 저항이나 눌림 혹은 뭐예요? 전고점과 전저점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패턴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거 뭡니까 방향?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뭐예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뭡니까? 5일선 기법. 그래서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우린 여기에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정방향으로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게 바로 정방향 매매고 성견 선생이 그토록 강조하고 교육해드리는 정방향 매매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지지저항으로 매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존이다. 그럼 우리가 타점 잡아서 매수로 길게 추세 간다.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성경 기법만 10분 활용을 하셔도 수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실제 매매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또 수익을 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통해 최고점 대비 70%가량 회복한 상황인데 현재 일봉상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고 향후 21선을 지탱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셨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현재 쌍봉을 만들고 전저점을 향해 가는 중인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라고 보셨고요. 전저점인 36,708포인트를 이탈하거나 4만 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장이 진행되는 중이고 기술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으니 중장기 매매를 원한다면 매수로 진입해서 쌍봉인 전고 라인이나 전고 라인에서 익절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